안녕하세요. 꿀벌 투자입니다. 오늘은 그 주식을 할 때 그 여유는 그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익절로부터 온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익절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여유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익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돈을 주고 산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느 시점에는 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매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걸 익절이라고 하는 거죠. 익절로부터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 그 익절도 이제 큰 익절이 있고 뭐 크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말하면 될까요? 한 30% 이상? 네, 그쵸? 그 정도면 꽤 크게 익절을 본 거죠. 그런 익절도 있고 작은 익절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정말 제가 주식으로 500원만 벌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그 어떤 그런 감사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항상 주식을 함에 있어서 화를 내거나 찡그리지 않고 항상 이제 그 행복한 마음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만 벌더라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작은 익절들이 모여서 이제 제가 경험을 했지만 이게 어느샌가 그 이익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익절을 하는 버릇을 습관을 이제 들이게 된데 그거는 제가 그 첫 번째 영상에도 말하고 두 번째 영상에도 말했었던 것 같지만 어, 그 저는 손절을 이제 웬만하면 안 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친다라는 그 기준은 한 10번 매도하면 9번 이상 정도는 이제 그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본 것, 물린 것들이 소위 말하면 계좌에 많이 남아 있는 거. 제가 아직 그것까지 이제 잘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손절을 안 치다 보니까 계좌에 물려 있는 경우 많이 있지만 중대형주,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상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물려있던 게 상황이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웬만하면 손절을 치지 않습니다. 거의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업황이라든지 그 종목이 이제 개선이 되는 게 조금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조금 더 돈을 좀 더 넣는다든지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크고 작은 익절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다란 산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 그래서 익절하는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익절하는 습관. 이게 그 익절이라는 이게 되게 뭔가 진부하고 뭐 별거 왜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익절하는 습관을 몸에 우리가 또 그 매매를 할 때 정말 이게 배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손절 얘기가 나올 텐데 익절을 쌓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이익금이 이제 불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이익금을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봐서는 뭐 쬐끄만 이익금들을 봐서는 크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손절을 하지 않고 이점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 1년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이익금이 많이 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절을 쌓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짱짱짱. 처음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왼쪽은 우리 투자금.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금액. 요거는 이제 쬐끄만 익절들. 이런 익절들이 모이면 어느새
이게 이렇게 이익금이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익절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익절하는 습관을 들이려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그런 단타, 저는 직장인이고 단타를 하게 되면은 손절이 좀 약간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단타를 하면. 그래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제 철학이 한 2, 3년 차부터는 이제 주식을 무조건 익절을 하자. 그러니까 손절을 치지 말자라고 정한 뒤부터는 단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중대형주 위주로. 그래서 익절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절을 쌓아가는 방향. 손절도 습관이라는 거죠. 이거 뭐 손절 이제 단타를 치게 되면 뭐 2% 손절 라인을 긋는다고 하잖아요. 2% 빠지면은 팔아라. 3% 빠지면 팔아라. 뭐 무슨 선 깨지면 팔아라.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잃은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를 한번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죠. 쬐끔쬐끔한 비들이 이 속담이 왜 있을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게 가랑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비를 계속 맞다 보면 옷이 젖어버리는 거예요. 추워지고 감기 걸리고 그죠? 머리 아프고 두통 오고 이 가랑비에 옷 젖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저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저기 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바페트 형님인데 이분이 투자의 제일 뭐 1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숨겨진 의미라든지 이게 더 정확한 의미도 번역을 하다가 조금 뭔가 오역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냥 제 해석을 그냥 뭐 제가 해보자면 절대로 돈을 잃지 말라. 그러면은 이 원칙이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원칙 뭔가 이 원칙 제 1원칙을 절대 잊지 말라. 돈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꿔서 손절을 치지 말라 라고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손절이라는 거 이게 우리의 요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 네,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이제 이거 뭐 제 경험으로는 단타 칠 때 이거 막 빨리 벌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막 하다가 조금 횡보하거나 좀 2% 빠지면 막 또 불안해. 조금만 빠져도 이런 불안한 마음. 이게 손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손절도 운이 나쁘게 이게 막 단타 물려가지고 20% 빠졌어. 계좌가 손절이 이만큼, 내 돈이 이만큼 없어졌어요. 그죠? 요만큼 남았죠?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 단타 치다가 이만큼 깎이고, 이만큼 깎이고. 와, 지금 한 50% 넘었어. 이렇게 계좌가 망가지면 이게 진짜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50%내 계좌 50% 빠져가지고 100만 원이 50만 원 되면은 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되려고 그러면은 2배 올라야 되는 거예요. 2배. 그쵸? 계좌가 이렇게 쪼그라들면 아니 그러니까 손절을 그러니까 안 치거나 이제 계좌에 남아 있는 그 금액 자체는 이제 50만 원이지만 손절을 치게 되면은 내 손해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잦은 손절 이런 걸 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좌가 높고 깡통이 되는 거죠. 깡통. 마지막 최후에요. 1% 깡통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손절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예, 매매할 때 손절이라는 거를.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물리면 그냥 들고 가야 계속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 그 손절 치지 않고. 왜냐면 그 손해를 보고 어떤 종목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 종목도 문제지만 시장 자체가 문제가 조금 안 좋은 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 종목 뭐 하나 있는데 그거 손절 아니 그러니까 좀 손해 나는 상태여서 그거를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면 다른 종목 가서도 또 잃는 거야. 그러면 기분 저기 2배로 나빠요. 네. 그러니까 손절을 하고 있을 때는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그냥 이게 좀 가만히 조금 있는 것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거기서 좀 뭔가 더 고수분들은 이제 막 뭔가 이렇게 테크닉을 발휘해서 뭐 금방금방 빠져나오고 손해 본 거에 자금을 또 투입해서 돌리고 그러지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금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일단은 이 손절에 대한 거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손절을 하지 않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손절을 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식을 할 때 왼쪽에 이제 티끌모아 태산, 가랑비 우측 이런 게 있는데 이 왼쪽에 티끌모아 태산 쪽으로 가는 그 습관을 매매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 매매 습관을 들이면 안 됩니다. 계좌가 녹습니다. 계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티끌 모아 태산 작더라도 태산을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계좌를 살찌우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이게 익절을 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아마 제 경험상은 처음에 이제 뭐 2%만 벌어도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2%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5% 익절하는 거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5% 익절하는 게 익숙해지면 10% 이게 자꾸 늘어나요. 왜냐면은 사람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2%라는 거 이익금에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 5%, 10% 한번 해보면은 거기서 또 15%로 하게 되고 20% 이익 먹는 걸 해보게 되고 30%, 50% 더블 이상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익절을 하다 보면. 근데 반대로 손절을 하다 보면 익절할 때도 그 이익금에 대해서 익숙해지잖아요. 손절할 때도 손해보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이거 좀 2% 봐. 이거 안 되겠다. 손절하고 그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 가면 또 손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익절하는 습관을 어떻게든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있는 전략은 절대로 손절을 하지 않는다. 하다 보면 손절하는 경우 있지만 그 비율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가는 전략.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는데 어느새 그렇게 익절을 하다 보면 쌓인 이익금이 이 왼쪽에 투자 원금과 같아지는 수준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단기간에 내가 1,000만 원 투자를 했어. 단기간에 1,000만 원을 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히스토리를. 이익을 보는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1년, 2년,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30대 초반이라든지 그때 요즘에는 20대 뭐 10대 분들도 하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그 30대 좀 뭐 요렇게 그런 분들이 이런 주식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이익 얘가 익절하는 습관을 들여서 익절 그 금액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몇 개월에 되겠습니까? 몇 개월에 안 되죠.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투자 원금과 같아지는 그 시기가 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상징적으로 내가 주식으로 번 돈이 내 투자 원금과 속히 말하면 두 배가 됐다. 계좌가 두 배가 됐다라고 하면 이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드디어, finally 같아지면 이거는 뭐 내 계좌가 20% 올랐다, 30%, 50% 올랐다랑 약간 좀 충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시점이 저는 엄청난 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뭔가 주식을 보게 되는 그런 여유 그런 게 생기는 엄청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단기간에 뭐 우량 종목으로 그럴 수도 있고 뭐 작은 종목으로 할 수 있는 단기간에 이루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두 배 계좌가 두 배로 살찌워지는 순간
그 마음에 조금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변동성이 적게 되면 투자는 더욱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익절에 티끌을 모아서 이렇게 큰 우리의 계좌를 살을 쪄야 됩니다. 태산을 만들어.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우리 원금이거든요. 여기 아래 여기 요 놈. 그래서 우리 모두 그 2배 계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습관을 익절하는 습관을 들이고 손절하는 습관을 지향해서 이런 투자의 큰 산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절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약간 주식 종목이라든지 그런 뷰도 좀 바뀌게 되고, 네. 주식 얘기만 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정신이 피폐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멋진 요게 아마 울산 바위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안개가 꼈나요? 약간 좀 뿌였는데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안개가 꼈네요. 이렇게 초록색 평원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고,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저기 어디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고등어를 구워 먹은 사진인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제 먹으면서 좋은 음식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뭐 너무 쫓기는 그런 주식 투자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그 회사에 주식 그런 거 산다든지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기업들을 사서 우량한 기업들을 사서 롱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익을 취하면서 여유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손절도 버릇입니다. 네, 요거 손절 하다 보면 그 투자에 손절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손절은 우리의 계좌를 병들게 하고, 그러므로 익절을 이제 우리는 습관을 해서 계좌를 통통하게 만드는 거죠. 익절의 습관화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면 투자도 더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꿀벌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